퀴즈도 풀고 대선 예측도 하며 정치로 신나게 노는 시간. 대선 예측 퀴즈쇼 돗자리.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 와. 3회까지 나왔어요. 네. 우려를 뛰어넘어서 다행히 순항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지난 영상이 올라가고 댓글들이 꽤 달렸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의외로. 네, 약간 의외로? 죄송합니다. 약간 네. 걱정했거든요. 살짝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여러 댓글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예고편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돗자리를 보니까 시골 우리 집 생각이 난다. 네. 이건 스튜디오 이제 배경감에 대한 이야기 약간 거겠죠. 향수인가요? 향수? 네, 약간 노스텔지아 그런 느낌. 같은. 그럼요. 네. 이게 너무 좀 수도권 지향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여러 이제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넘어가, 관점에서. 그리고 1회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컨텐츠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세상에 숨은 정치 고수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이 사실 좀 눈에 띄었는데 의자가 왜 저렇게 작냐? 네, 이런 의자가 우려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마이뉴스의 재정이나 의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댓글에는 젊은 세대 이야기가 반갑다, 또 아주 재미있는 콘텐츠다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확실히 좀 저희가 1화 때 또 2화 때 모셨던 분들이 다르잖아요. 다양한 분들, 다양한 네. 계층의 분들을 함께 시민으로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희 돗자리 컨셉과 더 맞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민 농객분을 모시고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출연 신청을 댓글로 받고 있잖아요. 돗자리 최초로 댓글로 출연 신청을 해주신 분입니다. 직접 출연 신청해주신 분. 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분이네요. 네, 굉장히 스페셜한데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원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의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앉은 거지. 실제로 편안합니다. 일단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이제 영상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주도에서 첫 차 타고 올라온 여행 작가 이원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하시게 되셨나요? 일단은 제가 고등학생들이 보면은 다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저같이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좀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출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원재님의 이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세계 여행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5대륙 34개국을 여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는 선택지를 고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이 아니라 여행을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혼자서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냥 솔직한 이야기 어떻게 하나둘씩 이렇게 털어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학의 현실과 미래가 굳이 내가 가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겠다, 대학 갈 필요가 없겠다. 그런 와중에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는 목표랑 꿈이 여행을 통해서 있다면은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능 끝나고 바로 인도로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한 곳들을 여행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비용적으로 상당한 그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굉장히 가난하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들을 혹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 가서 하청 회사에 있는 팀에 소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때 20살 때였고 네.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거 있죠. 뭐 기계 잡아달라면 잡아주고 뭐 공구 달라고 하면 공구 주고 그냥 그런 거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일도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그 세계 여행 하다가 중간에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그때 16년도 12월이었는데 촛불 집회 강화문에 참가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강화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여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가 네. 어떤 생각으로요? 그러니까 해외 뉴스에도 그 박근혜 게이트 관련된 이야기가 뜨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나라에 있었는지 여쭤봐도 폴란드. 폴란드에 있는데 네. 네, 또 거기서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해외 외신을 통해서 네. 현지에서 그 뉴스를 접하셨단 네, 말씀이시죠? 현지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문제의식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좀 창피했죠. 그 체코 프라하에서 1인 시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네. 실화인가?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좀 깨닫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목소리를 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체코 프라하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특히 뭐 기성세대나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시선 같은 건 없었나요? 일단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염려하거나 하시는 건 없었어요. 아니, 뭐 서울대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거기다 약간 이런 해주셔가지고 예민한 발언이 또 될 수 있는 그건 편집하는 걸로 할까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여행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 세계와 우리나라가 비교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의 상황을 해외 외신으로도 접하게 되면서 참여도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면 당연히 돌아올 이번 대선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진짜 똑같아.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흘러가네요. 네, 그렇죠. 혹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사실 10대 때는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계속 보수 정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 보수 정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뭐 물론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국정농단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구의역 사고 있죠. 아, 그쵸. 구역. 네. 그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저도 같은 노동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더 와닿는 게 있었고,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1년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좀 분노를 갖고 있었고, 좀 교체된 정권이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다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변화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여전히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여전히 기득권층은 기득권층이라는 느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다음 정권에서는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실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가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고졸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여행 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정책을 완전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그게 완전 제 얘기 같아가지고 좀 그걸 보면서 도의사님이 대책을 읽었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물론 아니겠죠. 아닐 확률도 높은데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고졸 학생들을 좀 위한 정책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되게 반가웠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 제1야당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후보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야당에서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어떤 이유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조국 수홍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냥 본인 검사 시절에 그 소신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특별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중도층을 약간 좀 타겟 삼은 발언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서 적어도 그 발언으로 인해서 약간 그 원재님의 마음은 조금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일단 토론회까지는 볼 필요가 있다.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셨군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뭐 양당의 경선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그렇죠. 만약에 그 두 후보가 경선을 무사히 통과해서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박빙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박빙일 거다. 그건 또 왜요? 좀 젊은 층들이 투표에 대한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마치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젊은 층의 투표를 등에 입고 보수층에서 못했던 중도 확장을 하면서 승리를 했던 것처럼 상당히 힘을 발휘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네.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논란되는 발언들이 몇 개 있었죠. 네. 그 주 120시간 노동이라던가 120시간 아 넘고. 근데 가능할까요 그게? 인간적으로 네. 또 뭐 신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아,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다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후보한테 음. 국가를 맡겨도 될까 어.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물론 뭐 그때 캠프 측에서는 이제 주 120시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던 과정에서 그 스타트업 대표가 한 말을 대신 옮긴 것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해명이 오늘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다른 문제죠,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자, 좋은 의견과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돗자리의 핵심, 백미는 뭐니 해도 퀴즈 아니겠습니까? 돗자리? 깔아주세요. 자,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으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 문제인데요. 그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다음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고 있죠. 올해는 재적위원 27명에 출석 23명, 찬성 13명에 기권 10명으로 2022년도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이요? 네.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업앤다운의 찬스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범위를 좁혀 나가셔서 맞춰보시면 됩니다. 네. 9,560원. 일단 다운입니다. 근데 숫자가 상당히 네. 9,370원. 여기서 역시 다운입니다. 이거 그래요? 네, 그것보다 적어요. 그것보다도 적습니다. 그것보다도 적습니다. 네. 우리는 10,000원을 언제쯤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 1만 원 공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파기가 되면서 네. 많이 안타깝죠. 그럼요. 그 번째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에서 숫자에서. 그 숫자에서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인데 1이냐 2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1번과 2번 중에 뭘 뽑아야 될까요? 그걸 본인이 선택하셔야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정답은 네, 정답은 9,260원?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9,160원이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안타깝습니다. 영상 보면서 나도 퀴즈 풀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좀 계시죠. 자, 그래서 이원재님께서 직접 퀴즈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예. 매년 세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내 문제잖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문제를 내 문제 어딨지? 네, 아침 녹화의 패, 오전 녹화의 패. 네, 다들 해석이 아니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3회 시청자 퀴즈 가겠습니다. 자, 돗자리 첫 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해 준비한 비단 주머니 3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퀴즈를 냈었는데 이번엔 여당의 이재명 경선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이재명 경선 후보에게도 비단 주머니가 필요할 듯한데요. 어떤 비단 주머니가 필요할까요?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비단 주머니 문제를 내고 나서 역시 제야에 와룡 봉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갈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재치 있고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비단 주머니 전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비단 주머니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사실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하게 된 게 처음이라서 약간 좀 긴장도 떨린 것도 있었는데 MC 두 분 덕분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 논객들을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